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근호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생태 복지 도시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도봉구인데요. 최근 이곳이 다양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 주거, 환경, 산업, 문화, 교통, 일자리 등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활력 있는 자족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도봉구의 현장을 발로 뛰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리더 오언석 부청장님을 모시고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도봉구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도봉구정을 이끌고 있는 도봉구청장 오원석입니다. 네. 주민과의 가장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발로 뛰고 또 뛰며 현장으로 향하는 구청장님으로 유명하시죠. 예.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저는 우문현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민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주력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 94건 가운데 95% 이상을 처리해서 자타공인 현장형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 도봉 구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며 저희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 재개발과 GTX 신호선 지하화 확정 등 굵직한 성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지난 5월까지 매주 목요일 클린도봉 현장 소그로에서 주민들과 아침 청소를 하며 민생을 살피고 14개동 주민센터 11 동작이 되어 현장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현장 출동 구청장이 간다를 통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직장인과 만나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젊고 스마트한 구청장입니다. 그만큼 변화와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전문가로 도봉구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민선 8기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 여쭙고요. 특히 도봉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의 민선 8기 역점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둘째, 청년 정책. 셋째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역점 사업을 잘 추진하면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지방세 세수 확장으로 구의 재정이 점차적으로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아울러 올 7월 준공 예정인 시드큐브 창동의 청년주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또한 청년취업센터 등이 들어서고 향후 2만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와 로봇과학박물관, 사진미술관 등의 시설이 완공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우리 도봉구의 재정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의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재정 자립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그 GTX-C 도봉 구간 지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취임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는데요. 네네. 오랜 시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진행한 감사 청구라는 방식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과 부처를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국정 간담회를 수차례 했고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차례 만나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네. 그 결과 주민들의 염원인 지하철을 지하화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우리 도봉구 그리고 31만 우리 구민이 함께 발로 뛴 결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염원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요. 특히 잘못된 소국 행정을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은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실시 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하여 2028년 개통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네. 네. 있고 완공되면 또한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14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민들이 KTX나 SRT를 타기 위해서는 서울역이나 그렇죠. 또 수서역까지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네. 네. 이번에 지화화된 GTX 시의 선로를 고속철도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서발 SRT를 창동역까지 연장할 경우 우리 주민도 SRT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안에 SRT 창동역 연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경원선 지하화는 대통령 네네. 공약 사항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또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네네. 향후에 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소외된 저희 북부 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예, 강북구의 교통체계 개편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통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네, GTX C노선의 지하화 확정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지로 이동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가장 불편했던 점인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출퇴근을 하는 구민들의 편리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SRT 노선의 창동역까지 이루어지면 일일 생활권 교통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광학 경전철 연장 사업은 수요 예측 재조사가 최근에 통과되었으며 현재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를 위해 대통령실 환경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현재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제2안으로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 방식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대 불편함을 또 해소하기 위해 새벽 시간 맞춤 버스, 출근 시간 맞춤 버스, 인천공항 순환버스를 올 1월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최근 인구 소멸 문제가 국가 핵심 해결 과제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도봉구가 서울시 최초로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45세까지 상향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도봉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고 그 반대로 청년 비율이 낮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47세이고요. 저는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청년 정책을 고민한 결과 서울시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봉구 사회조사 결과 구에서 청년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이런 구민의 요구에 대응한 맞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은 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해외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인턴십은 이미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시도큐브 창동에 청년주택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6세에서 64세를 위한 장년 정책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연결된 질문이겠습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자세한 대처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정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청년 사업뿐만 아니라 시드큐브 창동에 청년 주택 또 특별 공급과 임차 보증금 융자 등의 주거 지원 혜택으로 청년 유입을 기대하고 있고요.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 정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와 스마트 혁신 지원단 제도를 통해 경영 활동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특별 신용 보증 출연 등 다양한 기금을 조성해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전국 양말 생산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양말 산업의 메카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자치구 최초로 미국 LA 한인 축제와 연계한 해외 시장 판로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곧 고도지구 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되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와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도봉구청장의 굵직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도봉구 소음 사업들을 해결해 오는 데 집중해 오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도봉구는 재건축 재개발은 도봉구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취임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라 3,000세대 규모의 우리 방학동 신동아 1단지 등 4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2개소,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소 등 16개소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의 기본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 신설과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우리 동네 주민 상담실 운영 등 주민 맞춤형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공업 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우리 구가 열심히 뛴 결과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최근 법사위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도봉구 도시 전체가 변화를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앞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고도제한 완화였는데요. 또 다른 염원인 구민들의 고도제한 완화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 방안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도봉구는 1990년 서울시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약 33만여 평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구 생활 가능 면적 11%가 고도지구로 설정되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80%가 넘습니다. 정비사업 또한 사업성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고도 지구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러 차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또 고도지구 해제 요청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또한 4만여 명의 도봉 구민이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6월 중에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도봉구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할 계획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구상안을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예, 우리 도봉구는 연간 67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 관광 특구 지정, 유수 호스텔 건립을 통해 도봉산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도봉산의 쾌적하고 맑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봉산 수제 맥주 양조장을 건립하여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연구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도봉구에는 역사문화 자원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10대 임금인 연산군묘, 또 정의공주묘, 그리고 서울의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 평화문화진지 등의 관광지와 서울 아레나 공연장,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과 연계해서 도봉구 전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약 3만 3천여 평의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도 관광산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국방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도봉구 청사는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구 청사 남쪽 외벽 전체가 일체형 태양광인데 설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올 2월에 민선 8기 에너지 종합 계획을 도봉구 최초로 수립하고 4대 전략 30개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력 자립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탄소 공감 마일리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도봉형 환경 마일리지로서 올 4월부터 시작해 약 2달 정도 운영했는데 벌써 회원이 2,000명을 넘어섰고 활동 횟수도 3만 회 이상으로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탄소 중립 노력은 체계적인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시스템과 연계하여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202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시티넷 아태 총회에 참석해서 탄소 중립 조례 제정 등 도봉구의 우수 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허브 도시로서 도봉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왔습니다. 올해가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알고 있습니다. 50주년 기념행사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또 다른 50년에 대한 청사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는 7월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 홍보대사 위촉, 도봉구민 대상 시상, 도봉구 브랜드송 발표, 도봉 50주년 사진전 등을 통해 도봉구의 50년 성장과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출범 50주년 기념 도봉구민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KBS 노래자랑도 얼마 전 녹화를 마치고 8월 방송 예정인데 아주 재밌게 진행되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축 기간에는 관내 음식점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새로운 도봉을 만들어가는 취지로 출범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했는데요. 50년의 성장, 100년의 미래, 함께해요 도봉이 선정되었습니다. 구민의 뜻을 담은 이 슬로건이야말로 우리 도봉구 미래 청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예, 특히 청장님께서는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 현장을 발로 뛰며 소통 행보를 이어오셨습니다. 그간 성과 가운데 간단하지만 보람된 민원 해결 사안이 있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취임 이후 현장에서 구민과 만나며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왔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동아청솔 아파트에서 창동역으로 가는 보행 통로에 주차장과 담장이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이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유지인 이곳을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 11월에 보행 통로를 개통하여 수십 년 된 고질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창사동 어린이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화물 차량 출입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민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인데 우리 구청과 쿠팡, 서울 북부 도로사업소가 합의를 통해 어린이집과 떨어진 다른 쪽으로 출구를 옮기고 노후된 담장과 신호등을 새롭게 설치하여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감사장도 받았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좋은 리더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주민들께 재산권을 돌려드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기를 찾는 새로운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구민들과 만나서 만들었던 약속을 실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조변 섞게 하지 않고 반드시 제가 약속한 것은 이뤄낼 것입니다. 저는 도봉구를 위해 고도 제한, 용적률, 청년 비율, 인구 유입, 취업률, 재정 자립도 등 높일 것은 높이고 실업률, 인구 유출, 범죄율 등 낮출 것은 낮추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제 슬로건처럼 변화되고 성장한 도봉의 미래를 우리 구민들과 함께 만들고 지난 시간과 함께 훗날 살기 좋아졌다. 오은석이 구청장 하면 살기 좋아졌다. 도봉구가 정말 발전하고 다시 한번 정말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치구 출범 50주년을 맞이한 도봉구가 모두가 살고 싶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의 길을 선택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바른 행정과 공정함 그리고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는 지역으로서 사회의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연해 주신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